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영어 소설 4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4권 모두 일반 도서인데요. 2권은 얇은데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었던 책이고 2권은 두꺼운 편이지만 쭉쭉 읽은 페이지 터너예요. 4권 모두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럼 어떤 책들인지 잠깐! 제가 추석 연휴 때 너무 열심히 먹었는지 전에 씌웠던 왼쪽 앞니가 깨졌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는 중인데 발음이 좀 세요. 딱 연구와 같은 자리인데 약간 연구처럼 말해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럼 check it out. 첫 번째 책은 이 책 완전 강추예요. 명불허전, 아서 밀러의 Death of a Salesman 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세일즈맨의 죽음이에요. 이 책은 희곡이고요. 작가인 아서 밀러는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어요. 이 작품은 1949년 브로드웨이 공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꾸준히 공연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6, 7년 전쯤 공연을 본 적이 있고요. 올해에도 공연이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책을 보고 공연을 봤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의 분량은 총 112페이지이고요. 희곡이어서 앞에 세트 설명 1페이지 반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대사예요. 대화체여서 읽기 편했어요. 60대의 세일즈맨 윌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태예요. 요즘에는 정신이 잠깐씩 나가기도 해요. 윌리는 30년 넘게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며 쉬지 않고 일해왔지만 아직 갚아야 할 주택보금이 남아있고 매달 나오는 냉장고 렌트비를 걱정해야 해요. 똥꼬집이 있고 성마른 성격이지만 다행히 아내는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중해요. 윌리에게는 허우대 멀쩡하고 잘생긴 2 아들이 있는데요. 번듯한 외모로 헌팅 성공률은 높지만 직업적으로는 둘 다 아주 별 볼 일이 없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기대가 컸던 큰아들 비프가 34살이 되기까지 변변한 직업 한번 가져본 적이 없자 윌리는 매우 실망이 커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보면 한심하니 뭐라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아들과 싸우게 되는데 윌리와 비프, 이 부자의 갈등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다음은 제가 소개한 적도 있는 포스터, 맡겨진 소녀라는 작품을 읽고 좋아서 이 작가의 책을 한 권 더 찾아 읽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 책 더욱더 좋았어요. 바로 클레어 키건의 Small Things Like This 입니다. 아직 한국어로 번역된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은 2022년에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작품입니다. 분량은 총 110페이지고 글씨가 큼직해서 읽기 좋아요. 생소한 단어들이 좀 있었고요. 영어 수준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천천히 읽게 되었던 책이에요. 1985년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석탄 소매업을 하고 있는 빌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어요. 그는 한 저택에서 입주 가정부로 일하던 엄마가 16살에 임신해 낳은 아들이에요. 엄마는 아빠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은 채 빌이 12살 때 돌아가셨지만 다행히 엄마가 일하던 저택의 부인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빌을 내쫓지 않고 돌봐주셔서 학교도 다니고 배 고른 적 없이 자랐어요. 지금은 과거는 뒤로 하고 똑똑한 딸 5과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달을 하러 간 수녀원에서 빌은 초라한 행색의 소녀들이 엎드려 수녀원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한 소녀는 빌에게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다음은 독자평이 아주 좋은 책이에요. 술술 잘 읽혔던 프레야 샘슨의 The Girl on the 88 Bus 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88번 버스의 기적이에요. 분량은 총 381페이지로 두꺼운 편이지만 내용도 어렵지 않고 평이한 일상용어로 쓰여 있어서 읽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때는 60년 전, 1962년. 런던의 88번 버스를 타고 있던 프랭크는 버스를 타는 나이가 18, 19 정도 되어 보이는 빨간 머리의 소녀를 보고 첫눈에 끌려요. 두 사람은 버스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소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와 자신이 원하는 미술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해요. 오랫동안 품은 꿈이 있지만 용기가 없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던 프랭크는 당찬 그녀의 모습에 더욱더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프랭크는 용기를 내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소녀는 연락하라며 버스표에 전화번호를 적어줘요. 그런데 프랭크가 집에 와보니 어디에 흘렸는지 버스표가 없어요. 시간은 흘러 60년이 지나 2022년. 오늘도 프랭크는 88번 버스를 타고 60년 전 그녀를 찾기 위해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을 주시해요. 그런데 빨간 머리의 리비가 버스에 타고 프랭크는 순간 그녀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그녀일 리 없죠. 프랭크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리비에게 60년 전 사연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들은 리비는 프랭크의 첫사랑 찾기에 적극 나서기로 합니다. 프랭크의 60년 전 그녀 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제가 미스터리 스릴러를 좋아해서 많이 읽는 편인데 근래에 읽은 미스터리 스릴러 중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의 솜씨에 감탄해서 읽는 중간에 찐으로 박수친 책이에요. 미스터리 스릴러의 거장 할런 코벤의 The Boy from the Woods 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도 Boy from the Woods 이에요. 분량은 370페이지고 단어와 문장이 어렵지 않아서 술술 잘 읽혀요. 그런데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글씨가 작아요. 독서할 때 작은 글씨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다른 출판사의 버전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숲에서 한 소년이 발견돼요. 6세에서 8세 정도로 보이는데 소년은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숲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대대적인 수사에도 결국 당국은 소년에 대한 어떤 기록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30년 후 데이비드는 저명한 변호사인 자신의 할머니를 찾아가 같은 학교 학생 나오미가 실종됐다며 찾아달라고 해요. 친하지도 않았다면서 왜 간절히 찾아달라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오미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이 데이비드의 할머니 헤스터, 그리고 30년 전 숲에서 발견되었던 소년 와일드. 와일드는 데이비드의 죽은 아빠의 절친으로 데이비드에게는 대부예요. 자신의 이름을 건 TV 시사 프로그램의 호스트이기도 한 거침없는 성격의 저명한 베테랑 변호사 헤스터, 그리고 야생의 감각이 살아있는 전직 비밀부대 요원 현 사립탐정 와일드. 두 사람은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재미있는 미스터리 스릴러를 찾고 있는 분들, 이 책 강추! 오늘의 인상적 한 장면은 Death of a Salesman에서 뽑았어요. 주인공 윌리의 대사인데요. 공부 잘하는 친구 아들 버나드와 비교하며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윌리의 성격과 교육관이 잘 드러난 부분인 것 같아요. 볼게요. Bernard can get the best marks in school, you understand? Bernard can get the best marks in school, you understand? 버나드가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을 수는 있어.
알지? But when he gets out in the business world, you understand? But when he gets out in the business world, you understand? 그런데 비즈니스 세계로 나오면 알지? You are going to be 5 times ahead of him. You are going to be 5 times ahead of him. 너희가 그를 5배는 앞서게 될 거야. That's why I thank Almighty God you're both built like Adonises. That's why I thank Almighty God you're both built like Adonises. 그래서 내가 너희 둘이 아도니스처럼 꽃미남처럼 생긴 걸 신에게 감사하지. Because the man who makes an appearance in the business world, because the man who makes an appearance in the business world, 왜냐하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 the man who creates personal interest, the man who creates personal interest, 개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is the man who gets ahead. Is the man who gets ahead. 그런 사람이 앞서는 거거든. Be liked, and you will never want. Be liked, and you will never want. Be liked는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만들어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뒤는 want가 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데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want가 부족하다, 결여되다, 빈곤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쭉 해석하면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만들어. 그러면 결코 부족한 게 없을 거야. You take me for instance. You take me for instance. 나를 봐. I never have to wait in line to see a buyer. I never have to wait in line to see a buyer. 나는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설 필요가 없어. Willie Loman is here. That's all they have to know, and I go right through. Willie Loman is here. That's all they have to know, and I go right through. 윌리 로만이 왔어. 알리기만 하면 난 바로 통과지.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 Check it out.